혹시 요즘 강의실에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전이랑 분위기가 정말 다른데? 생성형 AI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달라져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오늘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폰에 중독된 좀비. 와, 표현이 좀 세죠? 테드 지오이아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교실의 현실을 너무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요, 그냥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 좀 못한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학생들이 정보를 얻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바뀌고 있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이 화면 좀 보세요. 챗 GPT가 잠깐 멈췄는데 살아났다면서 안도하는 학생들 느껴지시나요? 이제 AI는 그냥 편리한 도구가 아니에요. 학생들 학습 과정에 정말 깊숙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잠깐만 멈춰도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AI 금단 현상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의존 현상은요, 결국 교실 붕괴라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학기에 평균 2주 넘게 빠지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요. 50분짜리 수업 하나를 온전히 집중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은 이제 너무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죠. 심지어는 강의 요약본이나 슬라이드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면서 학습의 책임을 교수한테 떠넘기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요. 자, 2.8배.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불과 몇 년 사이에 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이만큼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학생들의 학습 의욕 저하 현상이 이렇게 심각해진 정신건강 문제랑 딱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학생들이 AI를 썼냐 안 썼냐 이걸로 부정행위다 아니다 따지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학생들이 AI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다룰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학습의 외주화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AI를 쓰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한쪽은요, 마치 똑똑한 박사급 조교를 옆에 두고 쓰는 것과 같아요. 어려운 거 물어보고 이해를 돕게 하는 거죠. 이걸 학습 조교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한쪽은 어떨까요? 그냥 생각하는 거, 과제하는 거 전부 다 AI한테 떠맡겨버리는 학습 대리인을 고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둘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이 학습 대리인을 쓰는 것, 이게 바로 학습의 외주화라는 아주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 학생이 직접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요약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이런 머리를 쓰는 과정 자체가 바로 학습의 본질인데 이 가장 중요한 정신적 노동을 AI한테 그냥 통째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계속 외주만 주다 보면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비판적 사고력도 회복 탄력성도 없는 세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 교수자, 우리들의 역할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세요. 학생이 주도해서 AI랑 대화하면서 배우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오른쪽 사진처럼 AI가 뚝딱 만들어준 결과물을 학생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보기만 하는, 이건 학습이 아니라 거의 납품받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AI 쓰는 학생을 잡아내는 감시자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AI를 가지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유도자, 즉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역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AI를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엄청난 기회로 바라보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유도자로서의 역할,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AI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게 키워주기 위한 3단계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역할 정의예요.
학생들한테 AI를 조교로 쓰는 것과 대리인으로 쓰는 게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과제 재설계입니다. AI가 그냥 정답을 툭 뱉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분석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꼭 필요한 도구가 되도록 과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AI 리터러시 교육. AI가 만들어내는 그럴듯한 거짓말이나 함정들을 간파하고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교육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배움이라는 건 멋지게 포장된 결과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낑낑대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역할은 정답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의미 있는 낑낑거림, 그 고군분투의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교육자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그저 AI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사용자로 키울 건가요? 아니면 AI를 도구로서 완벽하게 지배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인, 즉 마스터로 키울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